지금 유학 가는 것도 다 엄마가 준 돈으로 가는 거고, 이제 부모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자식한테 투자하고 자유롭게 크게 놔두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내가 투자했으니까 집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 근데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냐.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차를 산대나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얼탱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준비한 주제가 30대 남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와 결혼을 결심하는가인데, 방금 그 장면들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의 8알이었어요. 나머지는 2알마저 한번 풀어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 X들 욕하려고 만든 영상 아니고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저도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알면서도 정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 그리고 헤어져야 되는 타이밍을 몇 번이나 놓쳤던 거, 그래서 제가 왜 결혼까지 못 갔는지,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풀어보려는 거예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여자를 책임지고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 하고,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한테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말 뭐 어디서 다들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때랑 결혼을 생각할 때 여자를 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20대 때는 그냥 예쁘면 만났어요. 근데 이제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가장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지혜롭고 현명해야 우리 애들도 잘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대 때 만났던 연애 중에 지금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두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명의 연애 이야기를 해보면서 30대 남자는 어떤 여자와 결혼을 결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친구는 외국인이었어요. 일본 사람인데,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화 자체가 엄청 많이 다르다는 건 아시죠? 신기하게도 근데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았어요. 제가 그냥 뭐 어떤 말만 해도 빵 터지고 막 해맑게 웃는 게 저는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가정 환경이 좀 많이 복잡했어요. 이제 저 만나기 전에 그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삼남매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냐. 그래서 제 여자친구한테 더 큰 상처를 준 거죠. 힘들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면 오히려 정신이 더 안 좋아진 상태로 한국으로 올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여자친구랑 한국에서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요리도 많이 해주고 한국에서 거의 유일한 가족이 돼줬죠. 근데 이제 문제는, 평소에 그렇게 밝던 애가 술만 먹으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변한 것 같다, 바람 피는 거 아니냐, 날 사랑하냐, 나랑 결혼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로 뭔가 사랑을 계속 확인받으려고 했고, 싸우면 가끔 가다가는 전 남자친구한테 막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어디 모임을 나가잖아요. 뭐 모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친구들이랑 PC방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근데 여자친구는 30분에 한 번씩 보고받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어 PC방을 갔어요. 근데 1시간 했는데 1시간 게임 더 할 것 같아. 그러면 1시간 게임 더 할 것 같다. 뭐 거기 안에서 친구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소통을 해주길 원했어요. 저도 애인한테 어느 정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그냥 사람 만나는 모든 순간을 그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거는 저는 애정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저랑 그 첫 만남 때 직업이 통역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인데 한국의 어떤 뭐 회사에서 통역을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같이 사니까 아무래도 여자친구의 뭐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 옷장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원룸 안에 행거가 있어가지고 그냥 옷들이 다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옷들이 뭐 루이비 땡, 샤 땡, 그러니까 이런 진짜 그 비싼 명품 브랜드 옷들이랑 가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도대체 그 나이 그 소득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앞뒤가 안 맞아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도대체 넌 직업이 뭐냐.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 알면서도 못 헤어졌어요. 저는 원래 이제 속궁함이니 뭐 여성스러움이니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친구처럼 농담 주고받는 티키타카를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연애도 편한 연애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편한 친구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했고, 근데 이 친구랑 그 티키타카가 유일하게 잘 맞다 보니 헤어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계속 만나게 됐는데, 한 번은 제가 친구랑 커피 마시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저보고 모텔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분명히 나갈 때 제 머리가 안 감은 상태였대요. 근데 갔다 왔는데 머리가 감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침에 분명히 머리 감고 나갔거든요. 근데 저보고 어떤 여자랑 모텔 가가지고
뭐 한 번 시원하게 그 거사를 치르고 나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만한 게 너가 뭐 과거에 어떤 잘못들을 한 거 아니냐. 아니요. 동거를 했고 저는 제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고 여자친구랑 그냥 거의 살다시피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근데 지금 헤어진 지 오랜 기간이 지났고 지금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한테는 한국에 가족이 저밖에 없어서 그랬나라는 생각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요. 근데 그게 뭐 애정결핍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까지 한 놀이터에서 싸우면서 손잡고 제발 난 널 사랑하는데 왜 계속 사랑을 확인받길 원하냐 진짜 왜 그러냐 진짜 라고 해봐도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라도 가져봐라. 뭐 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얼른 성공해야 너를 지킬 수 있는데 나까지 붙잡고 있으면 난 널 챙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봐도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어느 가을 날쯤인가 이제 기분 좋게 저녁에 술을 먹는데 술을 먹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혹시라도 이따가 돌변할 수도 있으니 뭔가 나에게 서운한 거라던가 조금이라도 쌓아둔 게 있다면 미리 말을 해라.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바로 사과하겠다. 근데 괜찮대요. 자기는 쌓아놓은 감정이 없대요. 그리고 술을 먹으러 갔다가 집에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오빠 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 오른쪽에 누워가지고 남자랑 카톡. 근데 그 남자가 전 남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저는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막 소리 지르면서 솔직히 저한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전 남친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제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제가 이 관계에서 제가 느낀 거는 가정 환경이랑 애정 결핍이었어요. 너무 잘 살아도 문제고 너무 힘들게 살아도 문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자란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안정적이겠다. 즉 나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안정적으로 좋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자친구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여자친구는 첫 번째랑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귈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저는 느꼈었거든요. 왜냐면 저랑 티키타카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도 왜 만났냐라고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한테 정말 많은 헌신을 해줬어요. 그 헌신을 무슨 뭐 왕자처럼 받으면서 막 좋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최선을 다해줄 수 있구나 싶어서 정말 그 고마운 마음, 나도 뭔가 더 잘해보고 싶고 이런 여자는 진짜 놓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랑은 너무 다르게 좋은 집안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여자친구였어요. 제가 이제 음악 작업하고 있을 때 작업실에 오면은 뭐 조각 케이크 이런 거 사오고 제가 돈가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뭐 집에서 쉬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음악 녹음하고 있거나 영상 작업하고 있을 때는 돈가스를 사와요. 너무 좋죠. 맛있게도 먹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음식은 그렇다 쳐도 물건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옷, 필요 없는 선글라스, 캠핑도 안 다니는데 뭐 캠핑용 컵, 저 진짜 무력 없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받는 게 저는 기쁜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면서 말했어요. 난 그냥 너랑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소소하게 만나고 싶지. 나 이렇게 물질적으로 받는 거 진짜 부담스럽다. 근데 이 친구는 알겠다 하더라도 그게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주는 선물을 받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 스타일 같았어요. 그 이유가 얘기를 해도 계속 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냥 돈가스 사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했거든요. 밥 먹을 때도 그래요. 이제 음식을 사와서 먹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연인들은 음식 사오면은 뭐 자기야 맛있겠다 먹어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밥을 안 먹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봐요. 웃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체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이 친구가 그 당시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30이었는데 그러니까 직장 없이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박은 당연히 안 됐고 부모님의 관여가 진짜 심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주변 지인들 같은 나이 또래에서 웬만하면 이제 30대 정도 되면 이제 부모가 간섭을 거의 안 하거든요.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30 정도면은 솔직히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밤 10시 넘으면 일단 무조건 전화가 한 10분에 15분에 한 번씩 오셨던 걸로 기억나고 어머님이 이제 그랬대요. 뭐 남자친구 생겼냐, 직업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옆에서 계속 보면서 그냥 이 여자친구랑 저랑 그냥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미래를 꿈꿔 나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속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년 사귀면서 전화할 때마다 듣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아침에 전화하거나 저녁에 통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 일하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보통 통화를 하면은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뭐냐면 엄마가 설거지 안 해서 뭐라 했다. 뭐 방 치우라고 해서 뭐라 했다. 뭐 엄마가 이래서 뭐라 했다. 엄마랑 싸웠다. 뭐 엄마랑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고민을 얘기해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감도 해주겠지만 그걸 해결해주고 싶거든요. 남자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2년 내내 제가 그걸 계속 듣는데 저한테는 일단 너무 힘든 일이었고 사실 답은 뻔하잖아요. 뭐겠어요? 독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나가 살면 부모님의 지원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안 좋은 학교인데도 여전히 부모님한테 기대서 누릴 건 다 누리고 그 스트레스는 풀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공감해줘. 해결해달라는 거 아니야. 공감해줘라는 식으로 그냥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막 계속 좀 지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레슨 선생님 프로필 만들어 줄 테니까 학생들 좀 구해서 돈 좀 벌고 독립하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결국 돌아온 답은 미국 유학이었어요. 그래서 느꼈죠. 아, 이제 30살까지 계속 학교를 지금까지 다녔는데 여기서 이제 또 유학을 가는구나. 그러니까 한편에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돈 벌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33, 34 돼도 부모님의 정말 일절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오디션 비슷한 게 있대요. 그래서 2달 정도 미국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막 뭐 인간관계에서 문제 터진 게 많아서 저도 사실 가족보다 이 친구한테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항상 그녀의 부모님이 계시니까 의지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공항을 이제 새벽에 가야 된대요. 그 이제 미국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왕 2달, 3달 못 볼 거니까 우리 그 같이 가자. 공항까지는 데려다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이러고 이제 새벽에 갔어요. 새벽 3시인가? 그래서 갔는데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따라 나오셔가지고 근처에서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나?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갈 생각이 없어 보인대요. 가라고 이러니까 약간 남자친구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처럼 이상하게 안 간대요. 평소엔 가셨는데 그 집에 그냥 딸 버스 타는데 놓고 갔는데 이상하게 버스 탈 때까지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그래서 좀만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가라고 해도 엄마가 안 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보낼 테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 해서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여자친구가 울면서 엄마가 끝까지 안 가서 그냥 버스 타고 공항을 가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그냥 집으로 가주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그때 진짜 현타가 엄청 오면서 와 진짜 나이 진짜 30대 넘게 먹고 내가 진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진짜 이거 맞는 건가 이거 이게 연애인가 진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 지금 유학 가는 거 다 엄마 돈으로 가는 거다. 그 부모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자식한테 투자하고 자유롭게 크게 놔두는 부모가 있다. 그리고 내가 투자했으니까 집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고. 근데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냐? 울지 말고 이건 네가 선택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으면 무조건 독립을 해야 된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만약에 그 유학을 가면은 거기서 포르쉐 차량을 사겠대요. 저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포르쉐 차량을 사야 되는데 포르쉐를 미국에서 차를 사면 뭐 세금인가 뭐 그런 거 좀 싸게 구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자친구가 포르쉐를 살 입장인가요? 심지어 차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포르쉐를 사야 되나요? 엄마 아빠가 사라고 했나요? 사 달라고 했겠죠. 그 미국 유학 간데 자동차를 주차할 때도 마땅치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숙소랑 대학교도 한 30분 이내 거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를 왜 산다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각하구나. 사실 그 미국 유학을 가면서 원룸 뭐 이런 거 다 비싸다고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뭐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그 돈으로 감사하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독립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미래적인 부분을 저한테 보여주면 좋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차를 산대나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얼탱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무튼 결국 그렇게 뭐 헤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여자친구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좀 많이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제가 했습니다. 마마거리라던가 막 그런 걸 제가 막 언급하면서 많이 상처를 줬는데, 저도 잘한 거 진짜 하나도 없고 그 친구 덕분에 저도 정말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저한테 정말 헌신적이고 좋은 여자였는데, 결혼을 하고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뭔가 경제적인 독립을 제대로 못하고 부모님한테 그 의지하는 성향이 결혼을 했을 때, 내가 내 자식을 키웠을 때 어떠한 상황들로 연출이 될지 너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친구는 지금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다른 이유로 헤어진 두 연애 같아 보이는데, 사실 제 안에서는 똑같은 질문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그게 바로 결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정서적으로 못 믿어왔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결국 결혼을 결심한다는 건 그 사람한테 내 미래를 걸 수 있냐는 건데, 이 두 사람 다 그 신뢰를 주기가 저한테 어려웠던 거죠. 결혼에 대한. 찾아보니까 그 실제로 재정 문제가 부부 갈등이나 이혼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꼭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여자친구는 딱 그거였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한테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못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거는 뭐 이쁜 얼굴도 아니고 화려한 선물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연애할 때 진짜 다른 이유로 두 번 다 이제 뭐 결혼 못했지만,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제가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두 사람한테 저도 못난 남자친구였어요.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